제가 소송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일을 닥친 거잖아요. 네. 이게 저희는 소송 일이 사실 여러 소송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한테는 일생에서 한 번도 당할 그럼요. 일이 없을 수도 있는 맞아요, 그런 맞아요. 소송이기 때문에 네. 한 번 소송을 당하면은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마다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마다 참 다르더라고요. 네. 네, 근데 그 다른 게 어떤 유형은 정말 자기 자신을 갉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그거를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해서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은 세 분께서는 네.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유형인지 한번 궁금해요. 그럼 상황을 설치해 드릴게요. 여러분이 오랫동안 키워온 회사가 있는 거예요. 네. 회사가 있는데 50억 손해배상 청소송을 당한 거예요. 소장을 받으셨어요. 우체부가 왔어. 와. 근데 뜯어봤어. 기가 막혀. 그 상황. 등기로 오죠. 내가 사인해서 하다가. 사인해야 돼요, 정자로. 그러면 변호사님부터 저는 지금도 이제 저도 변호사 일을 하지만 뭐 이렇게 자꾸 법원에서 날라오는 서류들 볼 때마다 이제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이걸 이제 처음 받아보신 분도 오죽하겠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은 조금 이런 큰 일이 발생되면 좀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. 그냥 그 일만 매몰돼요. 일이 손에 안 잡히고. 손이 안 잡혀요. 그 일밖에. 그럴 수 있죠. 저는 좀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다른 일상생활도 지장이 많이 있겠는데 그러면? 많이 있죠. 네. 많이 있는 편인데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극복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향 자체는 어쨌든 이렇게 하나 일이 터지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딴 걸 하더라도 병렬적으로 그 일이 계속 남아있는 그게 좀 힘든 성격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세요? 변호사님만의 노하우나 아니면은 노하우라 그러면 어쨌든 저도 경험으로 그러니까 하나에 매몰돼 있다 보면 또 다른 리스크가 또 터지니까 이제 그게 싫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은 그냥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더 내려놓자 이런 훈련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일단 굉장한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요. 뭐지 이거 황당해 하고 이거 뭐야? 열어보고 헉 어이없네 하고 같이 그 소장에 대응할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서 모든 전 재산을 다 걸어서라도 이걸 이길 방법을 뭔가 이렇게 그렇죠 좀 약간 복수극 같은 좀 나도 복수해야 된다. 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얘는 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. 그러면은 분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사실 내가 또 다른 에너지를 써서 또 복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이겨야죠.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, 죽든 살든가 그렇게 해야 그렇죠. 둘 중에 하나가 그 대신 이제 상대방이 죽어야 끝나는 거겠죠. 저 이제 끝까지 그렇죠. 바득바득 살다가 굉장히 제가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 일단은 어쨌든 복수를 하려면은 시간과 돈도 여러 가지가 투입이 되는 텐데 해야죠. 그런 걸 감수해도 하신다? 그렇죠.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안 그러면 뭐 제가 지금 이거 뭐 손해배상을 제가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끝까지 가야죠 이런 상황에서.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50억 소송이 아니라 몇백만 원? 가야죠. 그래도 괘씸합니다. 중에 상관없어요. 그냥 심리를 불편하게 한 게 문제야. 저는 그러니까 뭐 잠자는 사자에 꽃다리 건드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건들면 일단 그 소장을 그러니까 그 소장이 그냥 저한테 딱 와서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미 분노 게이지가 이거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걸 내 이름을 여기다 써? 그렇지. 내 이름을 이건 안 된다 이거는.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명예훼손까지 해서 뭐 반소나 뭐 네, 그렇죠.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권리 위에 참 안 자시고 그렇게 그렇죠.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푸시는데 네. 그 분노 때문에 내가 힘들진 않으세요? 아니 이걸 가만히 놔두는 게 힘들죠. 확실하시다. 시원하시네 진짜. 네. 가만 냅두는 게 더 고통이. 그렇죠. 저는 앞에 분들이랑 좀 다른 성향인데요. 저는 좀 제 사생활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쨌든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고민한다고 바뀌는 문제가 있고 안 바뀌는 문제가 있잖아요. 근데 고민만으로는 바뀐 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쟁은 변호사님들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난 생업에 더 집중을 하자. 피해 안 가게.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. 유명하시네. 사실 제가 여러 유형들이 봤지만 지금 딱 마지막 티베트님이 어떤 문제를 대하는 방법 이게 가장 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가장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. 회원님 그러면은 이렇게 메모형이나 분노형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? 그래서 사실 끝까지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내가 그 분노를 그렇게 계속 풀어가는 것과 그거를
일단은 접고 내 일을 집중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낫겠어요?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딱 제가 로스쿨에 가서 아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을 다 외워서 모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아예 도청기를 아예 차고 다니는 거예요. 제가 그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. 아마 이런 일이 발생이 한번 된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너무 철저하게 자기 방어가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트라우마 같이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겪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청기를 끼고 뭐 이렇게 나를 더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건데 얼마나 괴롭혔어요. 내가 내 자신을 사람들을 못 보고 사람들도 힘들고 실제로 맞아요. 제 의뢰인분들 중에 아예 녹음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다 알게 되니까 말을 안 걸어요. 왕따 당한 거예요. 그렇겠네요. 사회생활이 안 돼요. 그럴 수 있겠네요, 그치. 진짜.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변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준비하고 근데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내가 뭐 컨트롤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감내하는 거고 예, 그와 별개로 내 일상생활은 흔들리지 말고 이어가야 되는 거고요. 변호사도 오래 하다 보면은 관상가가 거의 다 된다는 말이 할 정도로 저도 이제 그렇게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래 이 정도 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분들을 보면은 얼굴 확실히 좀 밝으세요. 인상. 그런 게 있어요. 인상이 네. 사실 그 변호사는 소송으로 돈을 버는 걸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거를 빨리 극복하고 이거를 기회로 활용해서 이거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네. 마음 크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좋습니다.